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상담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담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분이나 어떤 전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상담사가 될 수 있는지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담하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상담이 있죠. 콜센터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사주 상담, 타로 상담 이런 분들도 있고, 상담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심리 상담의 범주 안에서도 코칭이라든지, 진로나 직업 상담이라든지,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뭐 성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반적인 심리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상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애니어그램 유형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린다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자신의 판단이 더 개입이 많이 되는 성격인 분들 있죠. 1형, 3형, 8형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치유 목적의 상담보다는 코칭이라든가 현실적인 문제를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쪽이 더 적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어떤 게 이제 대세고 이런 부분이 돈이 되니까 어떤 직업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떠냐. 그런 식으로 현실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이제 1386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7령이라면 좀 저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 특히 사춘기 친구들은요, 권위에 대항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권위자에 대해서 약간 들이받고 싶은, 좀 말을 안 듣고 싶어 하는 그런 특징이 보이는 시기인데, 칠령들은 워낙에 또 재치가 있고 눈높이 교육처럼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시적이거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되게 같이 동화돼서 그렇게 편견 없이 상담해 줄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칠령의 밝고 편견 없는 그런 마인드가 청소년들에게 좀 맞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육령들은 사회 체계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 때문에 어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찾다 보니까 더 그렇게 특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기관이라던가 진로 상담, 뭐 직업 상담 이런 쪽에 오히려 육령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런 사회 지원 체제 같은 것들을 정말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육류형의 장점으로 제가 봤고요. 이제 구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용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론을 섭렵해서 알고 도와준다기보다는 그냥 품어주고 수용해줘서 아 너는 그렇구나 잘할 수 있어 계속 그런 식으로 장점을 이렇게 포커싱 해주고 수용해주는 부분으로 좀 치유를 촉진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저는 이제 O형이라서 논리나 분석이 강한 사람인데 저는 또 사날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감정과 이성을 둘 다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그 사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거나 그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면 좋을지 공감을 베이스로 하지만 조금 더 교육을 하는 느낌?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상담을 하거든요. 이유형이나 사유형 같은 경우는 공감 능력이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더욱 같이 눈물 흘려주고 공감해줘서 어떤 문제 해결이나 원인 분석보다는 심리적인 고통이나 감정적인 힘겨움을 공감해줘서 치유해주는 데는 그런 이유형이나 사유형 분들이 더 이제 잘 맞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고 자신의 특징에 맞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그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좀 유형별로 성향별로 나눠봤다면 그 다음에 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 이런 쪽이 맞는지 아니면 또 임상심리사라고 해서 감정보다 논리가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고 모호한 것들 좀 힘들어 하시고 차라리 이렇게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진단이라던가 어떤 분석에 더 유리하신 분들은 오히려 임상심리사 쪽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쪽은 병원이나 기관에 취직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 어떤 오더를 내리면 그거에 맞춰서
검사를 실시하고 진행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더 안정성을 추구하고 무의식을 다루면서 이런 모호하고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좀 분명한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임상심리 쪽으로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런 개인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대면 상담을 통해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치유나 돕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임상심리사처럼 이렇게 검사나 분석하는 것들을 선호하는지를 고민하신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3가지 자격증이 그래도 가장 알아주는데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그리고 상담심리학회에서 주는 상담심리사 2급, 1급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이 3가지가 가장 알아주고 대신 취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자격증이고요. 이제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졸업자의 자격에서 3급을 딸 수 있고요. 석사는 2급, 그 다음에 박사는 1급 이런 식으로 자격 조건이 조금 있고요. 그런 조건 외에도 이제 학력이 부족한 경우는 상담 경력이 있을 경우에 경력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개인 상담 몇 회, 집단 상담 몇 회 이런 식으로 검증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까다롭다고 하니까 그런 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청소년 상담사 2급에 필기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면접 보고 그게 되면 그 후에 연수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임상심리사는 이런 자격증 시험에 합격 후에 또 직접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실무를 이제 몇 년 이렇게 채워야 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는 잘 몰라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건 좀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자격증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법적인 이슈가 전공명에 심리학과라고 되어 있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안이 뭐 진행이 돼서 이제 그거에 반대하는 청원이 이뤄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담 심리 쪽인데 뭐 상담학과라든가 상담 심리 이런 것들 다 안 되고 온리 심리학과만 가능하다. 심리학과만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들었습니다. 많이들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상담소를 오픈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느냐, 뭐 어떤 학력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느냐,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런 거 솔직히 없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예로 상담 쪽에 어떤 학력이 없는데 너무 그런 쪽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도 보면은 힘든 일 있으면 꼭 그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너무 명쾌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이게 선천적으로 아주 타고나서 그냥 입소문을 통해서 그렇게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은 아주 극단적인 예고요. 그러니까 법으로 뭐 학력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어떤 자격을 따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일단 그렇잖아요. 내가 식당도 오픈을 하는데 자격은 없죠. 이제 뭔가 뭐 위생에 관련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근데 그 후에 오픈을 한 후에 사람들이 올 것이고 이제 계속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에서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방문한 내담자에게 도움을 줬다는 느낌?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갖지 못하면 상담자가 이제 스스로 이 길을 내가 계속 가도 될까?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될 수 있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많은 분들이 또 공부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 고학력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내 직업을 사랑하면서 계속 상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내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저의 경우는 굉장히 직업 만족도는 좋아요. 상담 후에 그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표정이 좋아지는 걸 봤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갖거든요. 사실 상담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을 해야 되고, 정말 상담 중에는 최선을 다해서 듣고 도와주려고 해야 되지만, 또 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걸 잘 털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저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중들은 그렇지 않죠. 어떤 직업은 정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좀 좋지 않은 대접을 받거나 그런 직업들도 있지만, 방문해 주시는 내담자분들께서 이제 저를 대하는 태도, 상담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굉장히 어떤 존중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직업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있죠. 근데 이제 상담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고비가 되는 시기가 내가 상담했던 내담자가 자살했거나 이런 큰 일들을 겪었을 경우에 가장 큰 상처가 된다고 하고요. 내담자의 트라우마를 이제 상담자도 그걸 들으면서 2차로 간접적으로 트라우마를 겪게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집에 가서 문을 열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자살하신 시체를 보았다거나 이런 충격을 받은 그런 내담자의 트라우마를 들으면서 이제 상담자도 간접적으로 트라우마에 또 노출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멘탈적인 부분을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소진이 되고 너무 힘들다, 지친다 할 때 이제 그때 박사과정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담자로서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사주라든가 타로라든가 뭐 이런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게 항상 뭐 결과가 나와요. 이제 사주도 결과가 나오고 타로도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읽어주는 과정에서 그 상담자의 캐릭터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의 사주를 보고 너무 답답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되게 큰 상처가 되겠죠. 이제 그게 구업이라고 해서 말로 업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상담자들은 뭔가 가르치고 막 분석해서 이런 내담자를 뭔가 변화시키고 고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상담이라는 과정은 정말 공감해주고 들어주면서 내담자 자신이 길을 찾아갈 수 있게 계속 톡톡 건드려주면서 공감해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저거 큰 문제네, 이런 판단이 베이스에 계속 깔린다거나 인간 자체에 대해서 좀 따뜻함이 없는 그런 말을 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내담자가 상담을 왔다가 더 상처를 입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의 유능함을 뽐내기 위해서, 아니면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상담사를 생각하는 건 조금 피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상담자분들이 자신이 어린 시절에 조금 힘겨웠던 삶을 살아왔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상담을 공부하고 이제 그 이후에 상담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도 꽤 있는데, 그게 치유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면 그런 분들도 내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또 내담자 분들을 헤매게 하거나 더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자기 치유 과정이 또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나의 어떤 감정 상태를 굉장히 잘 자각을 해야 돼요. 전이와 역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내담자가 상담자를 보면서 그냥 저 사람은 내가 도움을 얻을 상담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물을 투사하거나 다른 감정을 투사하는 걸 전이라고 하고, 이제 그 반대로 상담자가 내담자를 보면서 이런 내담자를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걸 또 역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이와 역전이도 되게 자각을 잘하고 지금
내담자 상태에 대해서 캐치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찰력도 좀 중요하고요. 정말 자기 관찰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지금 끌려가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이 내담자는 내가 상담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다른 상담자에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자기 치유도 계속하고 항상 자각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놀랄 수도 있지만, 오늘 상담 망쳤다, 내가 입을 잘못 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사실 프로그래머였거든요. 그 일이 저한테 잘 맞긴 했어요. 특히 프리랜서로 이제 프로그래머를 할 때는 정말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고 집에서 이렇게 기계로만 일을 해서 보내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편안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던 거죠. 그 말은 즉, 제가 상담자가 됐을 때는 제가 좀 넘어야 될 산이 있을 정도로 약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람을 계속 대면하고 자기 오픈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 직업에 만족을 하고 할머니 될 때까지 하고 싶은, 이제 삶이라는 것이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돌아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 계획대로 삶이 흘러간 사람들은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오만이고, 저 역시 정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단 저의 삶이 계속 이 상담사로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저는 노년이 될 때까지 하고 싶은 직업이긴 합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진로를 결정하고 공부하기로 하셨다면 조금 더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열심히 힘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돼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화이팅이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